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내란죄 수사에 대한 경북 도민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문화융성, 과학기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경상북도 역점 사업을 살펴봅니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이 73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5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봅니다. 안동시가 최근 KBS 드라마팀이 촬영 소품을 부착하기 위해 경산 서원에 못질을 하는 등 문화유산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째인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5시간여 만에 중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시도에 대해 경북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희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경북 지역.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체포 대상이 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3일 오전 윤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모습을 뉴스로 지켜보던 한 60대 도민은 대통령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무 힘든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은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여부와 수사권 등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견이 분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체포와 수사를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행위가 위법이라며 비판하는 도민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판사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다 영장 보내야 돼. 반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을 찬성한다는 도민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40대 도민은 비상계엄을 비롯한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둘러봐도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날 계엄령 한 것조차 저희는 수긍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저거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경북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문화융성, 과학기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지만 경북도정은 더욱 중심을 잡고 지방행정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주 유치가 확정된 에이펙 정상회의. 인구 25만의 지방도시라는 한계에도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과 146만 명의 서명 등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망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 경제와 문화가 재도약해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화와 번영의 에이펙을 추진해 세계 4대 강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가해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미일, 중, 러 4대 강국 등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한류의 본원인 경상북도에 경제, 문화, 평화의 씨앗을 심어
전 세계인들과 함께 제2의 통일신라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사회 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기겠다며 새해 도정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민생과 서로를 보듬는 국민 통합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또 저출생과 전쟁, 과학기술, 복지, 안전 강화에도 온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또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업이 성공하는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에 인재와 일자리가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발전과 지역 대학을 연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를 본격 추진하고 경북 민간 투자 펀드를 새롭게 출범시켜 다양한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 네, 홍하영입니다. 네, 대구 경북은 올해 교통 쪽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네, 대구는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인한 영향이 큰데요. 기존 122개 노선에서 127개로 늘었고 특히 직행 노선 2개가 새로 생긴 게 눈에 띕니다. 칠곡에서 영남대, 달성군 국가산단에서 동대구역으로 이동하는데 외곽에서 도심으로의 연결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무임승차 연령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대구시는 버스 무임승차 연령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맞춰가는 중인데요. 올해는 73세,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1952년생이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도시철도는 67세 이상, 1958년생이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버스는 72세부터, 도시철도는 68세부터 가능한데요. 이렇게 맞추면 2028년에는 70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춰지게 됩니다. 네, 경북에서도 70세 이상이면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고요? 올해 7월부터 가능하고요. 인근 지자체 간 대중교통 무료 승차도 연계됩니다. 이를테면 대구와 김천, 구미, 영천 등도 가능하고요. 포항과 경주, 영덕 등 시군과도 연계됩니다. 문경과 의성, 울진은 연령과 관계없이 새해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안 내도 되고 예천군은 시행 시기를 검토 중입니다. 청송군과 봉화군은 이미 무료 탑승을 시행 중입니다. 네, 올해 기초연금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올랐죠? 이건 전국적으로 높아진 건데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노인 단독 가구 월 최대 34만 3천 원, 부부 가구 54만 9천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각각 9천 원, 14,000원 오른 겁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지난해 대비 만 원 올라서 올해 14만 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강화됐는데요. 아동 양육비를 2만 원씩 더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이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농식품 바우처가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임산부, 아동, 청소년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국산 과일과 채소, 흰우유, 육류 등이고요. 대상자는 온라인이나 전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농식품 바우처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하영 기자와 함께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 알아봤습니다.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던 KBS 드라마 제작사 촬영팀이 촬영 소품을 부착하기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에 못을 박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동시는 30일 오후 4시경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6군데에 못질을 한 사실이 확인하고 원상 회복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소품은 철거된 상태지만 안동시는 허가받지 않은 행위로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해 제작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검토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올해 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동시는 투자와 일자리에 집중하겠다며 바이오와 백신, 햄프, 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안동호와 임하호를 활용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계절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고 중앙선 194이 안동역을 복합 문화단지로 만들어 관광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병원이 올해도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안동병원이 각각 비용을 부담해 경북 북부권역 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 응급실을 운영해 야간 시간 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동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 3명과 소아응급간호사 6명을 구성하고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과 영천, 의성, 청도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을 발굴해 3년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모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15개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기업으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송과 영양, 봉화, 울릉 소재 기업은 매출액 기준이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7일까지 경상북도와 경북 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마음 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가정과의 협력 강화,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생 정신건강과 마음 성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2개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단위학교의 위클래스,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사랑센터를 중심으로 입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며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문경시가 동절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23명을 모집합니다. 이는 겨울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방지단은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피해 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976마리와 고라니 1,880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주시 지역경제 상생협의체 발대식이 3일 영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영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조정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결성된 것으로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협의체는 영주 상공회의소 회장과 영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영주시가 지난해 총 7억 9,9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5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4억 3천만 원과 비교해 8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연말에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연말정산 혜택에 관심이 높은 직장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2달 동안 5억 4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영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